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권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한국인의 성향이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한국인의 성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매우 자랑스럽고 같은 민족의 영웅들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긍지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인의 성향,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권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일반적인 성향이란 무엇일까요?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내부 기준보다는 외부 기준을 갖고 자신을 판단해요. 외부의 눈치나 외부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어떤 집안 아들이야, 나는 어떤 회사 직원이야, 나는 어느 학교 다니는 이런 부분이야,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떤 회사에 뭐 직책이 있어. 뭐 이게 다 뭐죠? 내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갖고 띄어서 맞춰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남을 엄청 의식을 해요. 엄청 남을 의식하고 가능한 남보다 튀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남을 먼저 위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그런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이고 배려심이라고 참 좋아요. 저희가 물론 이게 아주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매우 좋은데 이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1960년대만 해도 이 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자신의 집에 가면 그 방이 하나씩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방 정도는 있을 거예요. 사실 집에 이게 1960년대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자기 방이 없었어요. 심지어 웬만한 집안에서는 방 한 칸에 3대가 모여 살았어요. 3대가 방 한 칸에 모여 살면은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서로 아니죠. 개성이라는 거는 공동체 생활을 와해시키는 사회학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다 둘이 뭉실뭉실 해줘야 돼요. 방 한 칸에서 그냥 판대로 살면은 서로 똑같아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누가 더 나이가 위인가, 위아래 따져서 장류 유서, 그렇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규칙이 짜야 돼요. 그래서 헛기침 문화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도소 깜빵만 가더라도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 살잖아요. 어른들의 방문 그냥 열기 전에 기침 한번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뭐 기침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서로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럼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기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저희가 사당의 8촌에 당숙에 이런 것까지 해서 족보 이런 것들도 중시하고 하겠습니까? 위아래를 딱 구분해서 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도 저 몇 살이죠? 그렇죠. 이런 걸 꼭 물어보잖아요. 한국인 문화가. 안 물어보면 서로 어색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부분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생성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먼저 엄청 의식하고 어떤 눈치 가행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못 팔다가 죽게 되고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은 노출의 시대이고 노출 이꼬로 신뢰예요. 절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모난 돈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튀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튈 때는 튀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한테 돌이 제대로 이렇게 탁탁탁 다듬어주는 기회가 있다면은, 정을 맞았다면 남들한테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이 돼요. 그런 기회의 요소가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제대로 성취하고 성공하신 그런 분들한테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그렇죠. 정 맞는 것처럼 전수를 받지 않는다면은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성공하지 못한 공식이라고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정말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한테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가 뭐 미켈란젤로처럼 그런 걸작이 탄생이 되는 거죠. 기존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도 조만간 다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식의 무의식이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그 평생 고용이 됐던 직장인 형태,
예전에 평생 IMF 이전에 직장인 세대 그리고 그 농사 짓던 세대 그때는 맞는 공식인데 지금은 저희가 모바일 세대에서는 전혀 틀린 공식이 돼버렸어요. 모바일 세대 콘텐츠 세대에서는요. 획일적으로 강요받는 것 때문에 다음은 잘못이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개개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차별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계속 고수하며 살게 돼요. 그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들 16년째 학원에서 지도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발표한 사람 요즘 애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이 시키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푹 숙여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제발 시키지 마라. 막 시키면 하면서 딴짓하고 그렇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이 상황이 모면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방이 한 칸이라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칩시다. 그런데 방이 자기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과거랑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획일적이고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반증이 될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좀 알잖아요. 뭐 드라마 보든 교육 장면에서 애들 자연스럽게 손대는 거 봤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토마스 지적하면서 손 들고 뭐 쓰였던 거 전원 애들이 손을 내밀면서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지어요. 선생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우리랑 정반대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한국인들도 자꾸 이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말입니다. 저희가 좌석 앞에 못 앉잖아요. 이 앞에 앉는 거는 정말 일반적인 한국인 성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애들이 하는 거고 맨 뒤에 사이드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하루도 그냥 무사히 보통만 가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성향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변화가 쉽지 않았던 건 근데 25살 정도가 됐을 때는 그 시점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절대로 특별하게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모든 수업에 나답지 할게 맨 앞에 맨 중간에 없습니다. 맨 앞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손 들고 중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해도 예전에 뒤에서 누가 저놈 잘난 척한다 그렇죠 짜증난다 재수없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문화가 눈치 보고 손 못 들었던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앞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리더감이 돼요. 막 손 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밥도 혼자 먹어요. 선생님 밥 혼자 먹는 걸 즐기는 사람 뭐 보통 저희가 자존감이 큰 사람일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예요. 여럿이 다니면 시간 확보도 어렵고 근데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지 못하고 여럿이 먹었거든요. 안 그러면 제일 왕따인가 보다 이런 어떤 남의 눈치 보는 성향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목표가 있고 무조건 A 플러스 도배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뭐 이런 목표가 생긴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질문도 자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수님들이 저 몰래 모를 수 있게 만들고 좋아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에 몰입과 집중 그러면은 A 플러스로 도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몰입했던 부분을 굉장히 느끼게 돼요. 어떤 성공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몰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남들한테 인정받겠다, 남들을 의식하겠다, 남들이랑 꼭 어울려서 밥을 먹겠다, 아니면 왕따가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특출난 성과를 성찰을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몰입 능력 그리고 플러스 자존감의 능력, 한국인들의 성향이 벗어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모난 돈이 정 맞는다가 아니라 모나야 성공한다. 저희가 한국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의식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없잖아요. 내부 기준이 없고 외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면 그게 불행해 주는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꼭 호텔 결혼식장에서 의리의리하게 하면은 그리고 빚을 지고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매로 초라하게 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벌써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쌍한 뭐 그렇죠. 일반적인 징조고 한국인의 성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허례허식도 외부 기준을 자신을 인식하는 그 습성 때문에 잘못 마련된 거고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뭘 하겠어. 주변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기가 빠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한국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심취하고 성취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점이 없고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나 주워 듣고 그냥 그걸로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노력이 거기서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 따위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중요한 기준으로 티어 관심의 종자, 관종의 종자가 되어라. 노출의 시대이다. 노출 이꼬르 신뢰이다. 그게 비즈니스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 연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노출해야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분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혼자 깨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초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체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건데 영상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부터 들어온 암시, 내 무의식으로부터 어떻게 제거하고 특별한 존재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고심하고 알려드리는 대로 노력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인 성향을 갖고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선생님 같은 사람도 일반적인 한국인 성향을 갖고 있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 해답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다음 영상에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국인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제대로 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가 기대 많이 하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 저희가 여기 그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세미나 하단, 무료 세미나 항상 신청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가 항상 소통 오픈되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고,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러기 위한 멘탈, 그리고 습관, 동기부여 요소 항상 같이 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